네, 그럼 학생의 학습 성과로서 대학 핵심 역량 측정과 평가, 네,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아까 학습 성과가 아주 중장기적인 학습 성과도 있고, 그걸 좀 더 구체화한 학습 성과도 있고, 아주 구체화한 이런 뭐 단시 수업 목표까지를 우리는 모두 다 학습 성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학이 약속한 성과 중에 제일 그 카테고리가 큰 게 추상적이고 더 중장기적인 게 핵심 역량, 어떤 걸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대학이 설정했기 때문에 대학이 설정한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해서 각 대학별로 대학의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장을 하기로 했으면 그 핵심 역량을 보장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대학 핵심 역량의 측정과 평가예요. 근데 이거는 뭐 보통은 대학 본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교수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대학은 이것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얼라이먼트하는 교과목들하고 매핑을 해놨을 거예요. 혹은 비교과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어떤 전공이든 모든 학생들에게 핵심 역량을 보장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내가 업무로 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량의 구조는 지금 Job Family Competency라고 하는 게 직업 군별, 그러니까 즉 전공과 관련된 게 있다면 코어 컴피텐스는 그 밑에 있는 이런 모든 전공에 다 뒷받침하고 밑받침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전공 상관없는 거죠. 여기가 Job Family고요. 그렇습니다. 역량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학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매핑해서 가르치고 있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고요. 이것이 그림이 좀, 제가 이걸 좀 디자이너가 한 걸 제가 좀 수정을 하면서 조금 어그러졌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아까 피라미드를 앞부분에 그렸습니다. 우리 학습 성과라는 것이 이렇게 중장기적인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goals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주 자잘한 목적들까지, 구체적인 목적 혹은 목표, 이런 것까지 우리는 다 아, 태산처럼 쌓여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탑다운형이다라고 하는 게 위에서부터 결정해서 아래로 더 이렇게 분화된다. 이런 형태가 성과 기반 교육에서 얘기하는 교육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면 대학이 약속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뭐 그뿐만이 아니고 학과가 약속한 성과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직접적인 평가도 가능하고 간접적인 평가도 가능할 거예요. 직접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뭐 작품전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졸업 전시회 같은 거, 그리고 혹은 그뭐 캡스톤 디자인처럼 해서 막 작품을 만들어 공대가, 혹은 뭐 패션쇼를 해요. 시각 디자인에 뭘 전공해요. 뭐 주얼리에서 뭔가 이렇게 패션하고 콜라보해서 뭘, 이게 다 이제 직접적인 평가예요. 혹은 포트폴리오를 내게 해요. 논문을 쓰게 해요. 아니면 뭐 연주회 비디오 테이프를 해서 내게 해요. 이런 게 다 직접 평가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학생도 품이 많이 들고 교수님들도 이제 평가에 품이 많이 드니까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간접적인 평가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평판을 물어본다든지 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서베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간접 평가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직접 평가 혹은 간접 평가를 통해서 대학의 핵심 역량의 측정도, 네, 성취 정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범대학용이 있고 개별 대학용이 있어요. 범대학용은 여러 대학이 동일한 문항을 씁니다. K시사가 대표적인 예일 거고, 이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준이 어떻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 대학의 고유한 핵심 역량을 측정하지 못하니까 개별 대학에서 이것들을 위해서 또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양한 진단 도구가 있고, 이 진단 도구가 매번 종이로 하고 코딩하고 하면 품이 많이 드니까 아예 그냥 시스템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가 하는 거는 이 강좌에서는 그렇게 포커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값을 어떻게 학생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지도할 건가. 그래서 뭐 개인을 상담할 때, 혹은 학생 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CTL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것들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반영할 건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읽고 관리하는 이런 IR의 형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거죠. 이게 이제 학습 성과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겁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네,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네, 이거 막대기 낮은 거 이걸 높이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각도로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셀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어, 개인 지도, 그룹 지도, 우리 학과 지도, 혹은 뭐 학생도 자기 개인의 어떤 셀프 모니터링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이 학습성과 평가 결과 활용은 학위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많은 이 R&D가 가능해요. 이 R&D 부서가 IR 센터인 거예요. 기존의 CTA에서 이 기능을 하든 아니면 혁신원을 만들어서 이 기능을 갖든 아니면 별도의 IR 센터를 갖추든 지금 이를 양산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관한 그런 에비던스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 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가 많이 오는 거예요. 네,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학교입니다. 센트럴 파크 이스트 세컨더리 스쿨이라는 학교, 고등학교인데요.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포트폴리오, 뭐 교과도 있고, 뭐 비교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안동대학교가 이제 글로컬 대학이 돼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제 졸업 역량 인증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양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우리 역량을 어떻게 하면 달성했다고 볼 것인가. 그래서 이걸 달성하고 가는 학생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교육의 어떤 품질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셨고 있고요. 미국의 지금 고등학교의 성적표입니다. 이 스미스 조셉이라는 학생의 성적표인데, 지금 파이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역량 성적표예요. 성적 없는 성적표인데, 이게 그림이 파이에, 그러니까 역량일 거예요. 예를 들어 물리학개론이 뭐 D 플러스다. 뭐 그냥 별로 임팩트 없어요. 그렇지만 의사소통 역량이 엄청 저 파이가 작다. 이거 조금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역량 성적표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역량을 어떻게 측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음. 학생의 학습 성과로서 전공 역량 측정과 평가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공 단위에서 학과 단위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 편차가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 전공도 있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보고서만 신용만 하는 학과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학습이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역량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는 이 강의에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역량을 어떤 과정에서 도출을 했어요. 근데 전공 교육의 출발점이 이 잡에서 왔기 때문에 주로 잡의 직무 분석을 하는 것에서 전공 역량이 이렇게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뭐 필요에 따라서는 어, 이제 뭐 특정한 어떤 직업을 딱 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뭐 직무 분야, 직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NCS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완전 특정한 어떤 이 직무를 바로 주고 그거를 가지고 했거든요. 이제 직군을 준 게 아니고 그래서 훨씬 더 이게 많이 자율성이 없이 매여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NCS 기반 교육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우리 학과에서 어떤 전공 역량을 정하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고 그것의 하위 역량은 뭘로 보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측정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을 행동 지표로 삼을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어떤 역량을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이게 모호하면 앞에 역량 아무리 그럴듯한 거 해도 어,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 역량을 보장했는지 잘 달성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행동지표 도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지표가 도출이 됐으면 그 행동지표라는 행동이 나오려면 어떤 난리지와 어떤 스킬과 어떤 애티튜드가 필요한가? 그거는 뭐 필요하면 강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런 지식, 기술, 태도들을 담아서 어떤 과목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과목이 안 되면 어떤 비교과에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역량 매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그 역량 매핑에 따라서
예, 뭐죠? 예, 이런 행동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전공 역량 혹은 직무 능력의 측정과 평가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피드백을 해서 그 다음 졸업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더 퀄리티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얼라이먼트고 매핑입니다. 역량을 우리가 보장하기로 했으면 그게 전공 역량 여기 9개네요. 어떤 과목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거를 과연 도달하게 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개요도가 지금 교육과정 매핑이 되겠고요.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전공 역량이 9가지였으면 9개 각각의 전공 역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수행 준거, 행동을 보고 이거 달성했다고 확인할 거야.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떤 성취 수준 요런 정도까진 되는 거를 상중하로 볼 거야. 최소한 하는 요 정도는 하여도 우리가 왜 볼 겁니까? 결국 그걸 가지고 어떤 교육 개선이 필요한가에 어떤 환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측정 방법을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거 위험하죠. 그래서 평가 도구를 이렇게 트라이앵귤레이션, 복수의 직접 간접 혹은 뭐 직접 간접 하여튼 평가 도구를 2종 이상의 복수로 이렇게 보통 설정을 합니다. 연구에서도 보면 삼각공증법 그래서 트라이앵귤레이션 그런 형태처럼 교육의 결과를 측정한 것도 다양한 평가 도구로 여러 번 검증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신뢰롭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이니까 이거는 보시길 바라겠고, 네, 이것도 뭐,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안동대학교가 각각의 학과들의 전공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봤더니 마찬가지 인증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과의 졸업 역량 우리가 정하고 이 졸업 역량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을 어떻게 둘 건가. 그건 우리의 어떤 평가 계획서입니다. 양식은 제가 앞에서 요양식을 보여드렸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양식, 이런 양식, 예,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평가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처럼 졸업하는 이 아이들이 우리가 보장하기로 한 역량, 1, 2, 3, 4, 5, 6, 7, 8 중에서 각각을 어떤 평가에서 얼마만큼 상중하를 받고 가느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교육은 졸업 이수학점만 이수하면 다 게임 끝났어요. 졸업해요, 그냥. 어떤 상태로 졸업하는지는 우리가 안에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역량을 측정하고 나서는 우리 역량이 8개예요. 이게 이제 졸업할 때 보장하기로 한 우리 학과 역량이라면 그죠? 그런데 그게 성취 결과를 보니까 지금 6, 7, 8은 다 상이에요. 졸업하는 아이들이. 목표 달성은 했습니다만 1번에서 5번 역량은 중도 좀 있어요. 물론 다행히 한은 없네요.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 더 팔로우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3학년도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1, 2, 3학년. 이 아이들을 어떤 걸 더 보완해야지 역량 6, 7, 8처럼 다 상으로 졸업할 수 있을 건가? 이게 continuous improvement예요. 전공 CQI 보고서가 결국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전공 교육 과정이 원래 목표는 뭐였고 그것을 위해서 얼라이먼트 뭘 했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은 어떻게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 역량 혹은 우리 전공이 보장하기로 한 프로그램의 학습 성과를 어떤 건 얼마만큼 좀 미도달했고 부족하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그 차년도에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환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션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